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고 가족 전체가 공격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학대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 만들기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저 명백한 괴롭힘과 잔인함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은 마음속에 끔찍한 흉터를 남깁니다. 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리고 스스로 괜찮은 삶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느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무가치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타인의 학대가 결코 당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치유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56세의 한 여성, 아멜리아 씨가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 깊은 상처와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멜리아 씨의 편지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아마 10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 자신의 생각이란 것이 생기고 엄마와 다른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엄마는 저에게 끔찍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이유였죠. 어떤 날은 집안에서 몇 주 동안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 입을 맞추려 하면 몸을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3주 전에도 제가 다른 사람을 함께 험담하기를 거부하자 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엄마 곁에 있던 제 언니는 그 상황을 보며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언니는 언제나 저를 정서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내가 만나는 남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 널 떠날 거야. 너한테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뭔가가 있어. 내가 일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널 쫓아내려고 할 걸 이라고요. 엄마와 언니, 두 사람은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제가 친구를 사귈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애들은 널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그런 친구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넌 바보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 제 곁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매주 2-3개의 모임에 나가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거절을 경험한 탓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꽤 친절해 보여도 저는 그저 입을 셔터처럼 닫아버립니다.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항상 힘듭니다. 제 능력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만 전전하게 되거든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언니들은 질투하며 화를 냈고 이제 제 삶은 마치 세상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을 나 없이 지켜만 보는 아주 작고 답답한 상자 안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자조 모임에 나가본 적이 있지만 좋은 경험이 아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강탈당한 제 삶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56이 된 지금 저는 제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멜리아 씨의 사연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학대한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만약 어머니 한 사람만 학대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괜찮았다면 그나마 마음의 완충지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가 합세하여 당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지속했다면 어린아이가 그것에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가학적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본래 관계를 쉽게 끊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멜리아 씨의 경우에는 당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멜리아 씨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후유증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깊은 동굴 속에 당신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을 표합니다. 사람들과 말조차 섞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치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멜리아 씨의 경험에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가와만 사성이라는 가치 아래 가족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는 때로 아멜리아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가족의 평화를 깨는 문제아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덮어두는 것은 화목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진정한 건강함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멜리아 씨의 경험처럼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평생 주입받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기에 위축되고 타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며 그 결과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멜리아 씨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채색의 옷 뒤에, 꾸미지 않은 모습 뒤에, 낮은 목소리 뒤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보호막이었겠지만 그 보호막은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작은 상자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가게에 가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화사한 색깔의 셔츠 한 벌을 사보는 겁니다. 어울릴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나만의 색깔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작은 시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이 주는 자유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춘 아름다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안전한 공동체를 다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멜리아 씨는 과거 자조 모임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곳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곳은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지는 마세요.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준 것은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과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가정폭력 생존자 모임, 성인아이 모임 등 다양한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번에는 말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부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재활치료를 받듯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을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이며 생존자입니다. 저는 한때 제 과거의 상처가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처가 제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시멘트로 단단히 굳혀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멜리아 씨,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비관주의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드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작은 상자 밖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고 가족 전체가 공격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학대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 만들기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저 명백한 괴롭힘과 잔인함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은 마음속에 끔찍한 흉터를 남깁니다. 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리고 스스로 괜찮은 삶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느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무가치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타인의 학대가 결코 당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치유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56세의 한 여성 아멜리아 씨가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 깊은 상처와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멜리아 씨의 편지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아마 10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 자신의 생각이란 것이 생기고 엄마와 다른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엄마는 저에게 끔찍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이유였죠. 어떤 날은 집안에서 몇 주 동안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 입을 맞추려 하면 몸을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3주 전에도 제가 다른 사람을 함께 험담하기를 거부하자 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엄마 곁에 있던 제 언니는 그 상황을 보며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언니는 언제나 저를 정서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내가 만나는 남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 널 떠날 거야. 너한테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뭔가가 있어. 내가 일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널 쫓아내려고 할 걸 이라고요. 엄마와 언니, 두 사람은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제가 친구를 사귈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애들은 널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그런 친구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넌 바보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 제 곁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매주 2-3개의 모임에 나가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거절을 경험한 탓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꽤 친절해 보여도 저는 그저 입을 셔터처럼 닫아버립니다.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항상 힘듭니다. 제 능력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만 전전하게 되거든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언니들은 질투하며 화를 냈고 이제 제 삶은 마치 세상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을 나 없이 지켜만 보는 아주 작고 답답한 상자 안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자조 모임에 나가본 적이 있지만 좋은 경험이 아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강탈당한 제 삶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56이 된 지금 저는 제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멜리아 씨의 사연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학대한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만약 어머니 한 사람만 학대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괜찮았다면 그나마 마음에 완충지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가 합세하여 당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지속했다면 어린아이가 그것에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가학적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본래 관계를 쉽게 끊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멜리아 씨의 경우에는 당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멜리아 씨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후유증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깊은 동굴 속에 당신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을 표합니다. 사람들과 말조차 섞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치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멜리아 씨의 경험에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가와만 사성이라는 가치 아래 가족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는 때로 아멜리아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가족의 평화를 깨는 문제아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덮어두는 것은 화목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진정한 건강함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멜리아 씨의 경험처럼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평생 주입받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기에 위축되고 타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며 그 결과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멜리아 씨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채색의 옷 뒤에, 꾸미지 않은 모습 뒤에, 낮은 목소리 뒤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보호막이었겠지만 그 보호막은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작은 상자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가게에 가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화사한 색깔의 셔츠 한 벌을 사보는 겁니다. 어울릴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나만의 색깔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작은 시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이 주는 자유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춘 아름다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안전한 공동체를 다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멜리아 씨는 과거 자조 모임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곳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곳은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지는 마세요.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준 것은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과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가정폭력 생존자 모임, 성인아이 모임 등 다양한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번에는 말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부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재활치료를 받듯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을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이며 생존자입니다. 저는 한때 제 과거의 상처가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처가 제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시멘트로 단단히 굳혀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멜리아 씨,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비관주의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드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작은 상자 밖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고 가족 전체가 공격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학대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 만들기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저 명백한 괴롭힘과 잔인함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은 마음속에 끔찍한 흉터를 남깁니다. 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리고 스스로 괜찮은 삶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느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무가치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타인의 학대가 결코 당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치유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56세의 한 여성 아멜리아 씨가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 깊은 상처와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멜리아 씨의 편지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아마 10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 자신의 생각이란 것이 생기고 엄마와 다른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엄마는 저에게 끔찍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이유였죠. 어떤 날은 집안에서 몇 주 동안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 입을 맞추려 하면 몸을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3주 전에도 제가 다른 사람을 함께 험담하기를 거부하자 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엄마 곁에 있던 제 언니는 그 상황을 보며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언니는 언제나 저를 정서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내가 만나는 남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 널 떠날 거야. 너한테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뭔가가 있어. 내가 일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널 쫓아내려고 할 걸 이라고요. 엄마와 언니, 두 사람은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제가 친구를 사귈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애들은 널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그런 친구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넌 바보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 제 곁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매주 2억 개의 모임에 나가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거절을 경험한 탓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꽤 친절해 보여도 저는 그저 입을 셔터처럼 닫아버립니다.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항상 힘듭니다. 제 능력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만 전전하게 되거든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언니들은 질투하며 화를 냈고 이제 제 삶은 마치 세상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을 나 없이 지켜만 보는 아주 작고 답답한 상자 안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자조 모임에 나가본 적이 있지만 좋은 경험이 아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강탈당한 제 삶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56이 된 지금 저는 제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멜리아 씨의 사연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학대한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만약 어머니 한 사람만 학대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괜찮았다면 그나마 마음의 완충지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가 합세하여 당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지속했다면 어린아이가 그것에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가학적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본래 관계를 쉽게 끊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멜리아 씨의 경우에는 당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멜리아 씨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후유증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깊은 동굴 속에 당신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을 표합니다. 사람들과 말조차 섞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치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멜리아 씨의 경험에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가와만 사성이라는 가치 아래 가족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는 때로 아멜리아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가족의 평화를 깨는 문제아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덮어두는 것은 화목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진정한 건강함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멜리아 씨의 경험처럼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평생 주입받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기에 위축되고 타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며 그 결과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멜리아 씨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채색의 옷 뒤에, 꾸미지 않은 모습 뒤에, 낮은 목소리 뒤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보호막이었겠지만 그 보호막은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작은 상자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가게에 가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화사한 색깔의 셔츠 한 벌을 사보는 겁니다. 어울릴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나만의 색깔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작은 시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이 주는 자유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춘 아름다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안전한 공동체를 다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멜리아 씨는 과거 자조 모임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곳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곳은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지는 마세요.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준 것은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과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가정폭력 생존자 모임, 성인아이 모임 등 다양한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번에는 말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부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재활치료를 받듯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을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이며 생존자입니다. 저는 한때 제 과거의 상처가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처가 제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시멘트로 단단히 굳혀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멜리아 씨,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비관주의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드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작은 상자 밖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고 가족 전체가 공격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학대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 만들기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저 명백한 괴롭힘과 잔인함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은 마음속에 끔찍한 흉터를 남깁니다. 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리고 스스로 괜찮은 삶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느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무가치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타인의 학대가 결코 당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치유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56세의 한 여성 아멜리아 씨가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 깊은 상처와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멜리아 씨의 편지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아마 10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 자신의 생각이란 것이 생기고 엄마와 다른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엄마는 저에게 끔찍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이유였죠. 어떤 날은 집안에서 몇 주 동안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 입을 맞추려 하면 몸을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3주 전에도 제가 다른 사람을 함께 험담하기를 거부하자 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엄마 곁에 있던 제 언니는 그 상황을 보며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언니는 언제나 저를 정서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내가 만나는 남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 널 떠날 거야. 너한테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뭔가가 있어. 내가 일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널 쫓아내려고 할 걸 이라고요. 엄마와 언니, 두 사람은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제가 친구를 사귈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애들은 널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그런 친구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넌 바보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 제 곁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매주 2-3개의 모임에 나가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거절을 경험한 탓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꽤 친절해 보여도 저는 그저 입을 셔터처럼 닫아버립니다.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항상 힘듭니다. 제 능력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만 전전하게 되거든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언니들은 질투하며 화를 냈고 이제 제 삶은 마치 세상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을 나 없이 지켜만 보는 아주 작고 답답한 상자 안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자조 모임에 나가본 적이 있지만 좋은 경험이 아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강탈당한 제 삶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56이 된 지금 저는 제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멜리아 씨의 사연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학대한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만약 어머니 한 사람만 학대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괜찮았다면 그나마 마음의 완충지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가 합세하여 당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지속했다면 어린아이가 그것에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가학적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본래 관계를 쉽게 끊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멜리아 씨의 경우에는 당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멜리아 씨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후유증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깊은 동굴 속에 당신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을 표합니다. 사람들과 말조차 섞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치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멜리아 씨의 경험에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가와만 사성이라는 가치 아래 가족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는 때로 아멜리아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가족의 평화를 깨는 문제아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덮어두는 것은 화목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진정한 건강함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멜리아 씨의 경험처럼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평생 주입받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기에 위축되고 타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며 그 결과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멜리아 씨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채색의 옷 뒤에, 꾸미지 않은 모습 뒤에, 낮은 목소리 뒤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보호막이었겠지만 그 보호막은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작은 상자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가게에 가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화사한 색깔의 셔츠 한 벌을 사보는 겁니다. 어울릴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나만의 색깔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작은 시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이 주는 자유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춘 아름다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안전한 공동체를 다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멜리아 씨는 과거 자조 모임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곳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곳은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지는 마세요.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준 것은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과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가정폭력 생존자 모임, 성인아이 모임 등 다양한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번에는 말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부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재활치료를 받듯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을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이며 생존자입니다. 저는 한때 제 과거의 상처가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처가 제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시멘트로 단단히 굳혀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멜리아 씨,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비관주의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드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작은 상자 밖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고 가족 전체가 공격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학대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 만들기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저 명백한 괴롭힘과 잔인함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은 마음속에 끔찍한 흉터를 남깁니다. 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리고 스스로 괜찮은 삶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느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무가치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타인의 학대가 결코 당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치유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56세의 한 여성, 아멜리아 씨가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 깊은 상처와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멜리아 씨의 편지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아마 10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 자신의 생각이란 것이 생기고 엄마와 다른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엄마는 저에게 끔찍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이유였죠. 어떤 날은 집안에서 몇 주 동안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 입을 맞추려 하면 몸을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3주 전에도 제가 다른 사람을 함께 험담하기를 거부하자 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엄마 곁에 있던 제 언니는 그 상황을 보며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언니는 언제나 저를 정서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내가 만나는 남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 널 떠날 거야. 너한테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뭔가가 있어. 내가 일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널 쫓아내려고 할 걸 이라고요. 엄마와 언니, 두 사람은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제가 친구를 사귈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애들은 널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그런 친구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넌 바보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 제 곁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매주 2여 개의 모임에 나가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거절을 경험한 탓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꽤 친절해 보여도 저는 그저 입을 셔터처럼 닫아버립니다.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항상 힘듭니다. 제 능력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만 전전하게 되거든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언니들은 질투하며 화를 냈고 이제 제 삶은 마치 세상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을 나 없이 지켜만 보는 아주 작고 답답한 상자 안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자조 모임에 나가본 적이 있지만 좋은 경험이 아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강탈당한 제 삶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56이 된 지금 저는 제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멜리아 씨의 사연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